지금 오늘 오후 3시에 윤 대통령 탄핵 요구 국민동의 청원 57만 명 넘었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늘 오후 3시에. 근데 지금 좀 전에 10시 정도에 63만이라고 나오잖아요. 벌써 6만이 늘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 게다가 사이트 접속자가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이 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이 청원하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이게 이제 좀 전에 나왔던 그 기사에서 나온 건데, 현재 대기 인원은 11,985명, 예상 대기 시간은 1시간 6분 35초. 와, 이 정도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국민청원 해봤자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의미가 없다는 거는 우리들이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는 여론을 확인시켜주는 의미는 매우 크고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청원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렇게 청원을 많이 하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청원 숫자를 보고 아,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고 압박감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이라고 하는 걸 정말 시켰을 때 될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탄핵을 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3분의 2 이상이 이제 탄핵에 동의를 해줘야지 결정이 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넷플릭스 돌풍, 거기도 대통령 탄핵이 나와요. 어쨌든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3분의 2 이상이 이제 오케이를 해가지고 탄핵을 시키겠습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겨요. 거기까지가 국회들이 하는 일이고요. 아니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6명이 탄핵이라고 하는 거를 해줘야지 돼요. 탄핵 결정을. 그런데 그 탄핵 결정하기 전까지 국회의장이 근거, 이유, 그러니까 소송하고 똑같아요. 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지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요. 그러면 상대방이 법무부죠. 대통령 쪽에서는 법무부에서 대응을 합니다. 탄핵을 하면 안 됩니다. 라든가 대통령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뭐 이런다든가 서로 이제 이렇게 해서 공방을 주고받겠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심리를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탄핵의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 있다가 결정을 내리는 거죠. 지난번에 이정미 재판관이 그래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때 했던 그 스토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거죠. 그렇다면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9명인데 그 중에 6명이 탄핵에 찬성할 것이냐, 탄핵이라고 하는 걸 과연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죠. 만약에 기각하면 대통령은 기각할 것이다. 이게 이제 또 중론이에요. 그래서 탄핵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또 사실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탄핵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기사는 이 재판관들이 최근에 5대4로 계속 결정을 내리더라. 안동환 검사 탄핵 심판. 안동환 검사는 왜 탄핵됐는지 아시죠? 물론 이제 탄핵은 기각됐습니다만 안동환 검사는 기본적으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 조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어쨌든 탄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탄핵까지 심판해 달라고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헌재에서 5대4로 그냥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신속한 구호 조치 등 부작위 위헌 확인에 대해서도 10년 만에 이거는 이미 다 끝난 사건이라서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래서 뭐 각하돼 버리고. 그 다음에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하는 이 대체복무제가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거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5대4로 이거 괜찮다.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자, 3건 모두 기각 각하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도대체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영진. 이분은 바른미래당 추천인데요. 국회의원 몫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영진
재판관은 사실 저도 되게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성대 나왔는데 부장판사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갔어요. 이분은 성향이 중도예요. 중도 보수예요. 이영진. 그러니까 완전 보수는 아니고요. 또 되게 좀 재밌게 친한 사람들하고는 재밌게 잘 지내려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은 중도라고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해요. 그리고 그 옆에 김형두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때 지명된 사람인데 이 사람 보수예요. 김형두는 보수. 그 다음에 옆에 정형식 있죠? 정형식 머리 이렇게 하신 분.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완전 보수예요. 정형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은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때 지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 성향은 중도로 분류가 돼요. 보세요. 근데 임기가 지금 보세요. 중도인 2명의 임기가 2024년도에 끝나요. 이은혜는 9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고 이영진은 24년 10월에 임기가 만료가 돼요. 지금 오늘이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월 말이잖아요. 3개월, 4개월 있으면은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요. 자, 그러면서 누구의 몫이 되겠어요? 대법원장 지명 몫이 하나가 나오고 국회 선출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대법원장 지명 몫이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관 보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 국회 선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될지 누가 지금 추천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은 왼쪽에서 이종석 이분은 국회 선출 몫인데 자유한국당 추천. 완전 꼴통 보수라고 우리가 보통 알려주죠. 근데 이종석은 좀 특이한 건 있어요. 이종석 소장은 현실적으로 보수는 맞거든요. 완전 보수는 맞는데 또 특정한 분야에서는 이상하게 또 되게 진보적인 성향이 있어요. 예컨대 그 대체복무 뭐 이제 이런 얘기 같은 거 할 때도 조금 우리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종석은 약간 좀 미안한 말이지만 좀 꼴통스러운 데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수는 보수예요. 이 사람도 2024년 10월에 임기가 만료가 돼요. 자, 그러면 국회 선출목에서 누구 몫으로 이제 빠져나가겠어요? 이제는 국민의힘 몫으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또 결국은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정정미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가 돼요. 진보. 근데 이분은 어쨌든 보세요. 두 건 인용이잖아, 인용. 대법원장이 지명했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3명이 조금 진보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정정미,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 이 4명이 사실은 조금 더 진보적이긴 해요. 여기 이 성향을 따지면. 김기영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인데 2024년 10월에 임기 만료되고요. 그다음에 문영배 재판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이 사람은 부산 출신이에요. 그리고 부산에서 원래 향판을 오래 했었어요. 자,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고요. 2025년 4월에 임기가 만료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옆에 이미선 재판관도 2025년 4월에 임기가 만료가 돼요. 문영배, 이미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10월이나 내년 4월이 되면 다 임기가 만료가 돼서 다 바뀐다는 얘기죠. 지금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특히. 이렇게 되면 탄핵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달성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6명의 요건을 채울 수 있을까요? 과연? 사실은 어렵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법관들은 원래 좀 보수적인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좀 용기 있게 일관적으로 그걸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지금 만약에 9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수많은 진보 성향 사람들이 일거에 쫙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그 기조에 맞춰가지고 뭔가 소수 의견 내고 뭔가 이렇게 그 기존의 질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선 때는 탄핵을 많이 외치던 국회의원들이 국회 당선되고 나서는 탄핵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요것도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게 좀 정치적인 게 조금 저는 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 만만치 않다. 탄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수파들이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고 다 바뀌게 되면 보수화가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어떠한 종류의 사건이 올라가더라도 그냥 전부 다 위헌이나 이런 거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좀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어렵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몫으로 되는 그분들하고 추천되는 사람하고 나머지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되는 사람들하고 성향이 조금 있고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대법원장이 지금 보수기 때문에 국민의힘 추천 목하고 대법원장 추천 목하고가 보수 성향으로 지금 다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 몫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해봤자 2명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 헌법재판소 제가 아까 정치적이라고 했잖아요.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 재판관들도 여론에 민감해요. 특히 헌재는 정치적인 그 스탠스를 가질 때 대통령이나 여당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탄핵안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7월이죠. 그럼 보통은 이제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특검에서 뭔가 좀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좀 제일 유력한 게 우리가 2차 혁명 중에서 특히 최혜병 특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김진표 회고록에 나와 있는 그 정도 대통령이 생각한 것만 가지고는 게다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탄핵의 요건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결론이 뭔가 나와줘 가지고 이 근거를 봐서 대통령이 이러니까 탄핵시켜야 됩니다라는 게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공감대가. 그러면 빨리 해봤자 특검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제 시간을 지체하고 계속해서 방해를 놓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모든 걸 극복하고 빨리 특검을 통과시킨다고 해봤자 올해 하반기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결론이 나는 게 올해 말이나 이렇게 되겠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게다가 뭐 대통령이 뭐 연장을 안 해줄 게 뻔할 뻔짜고. 그러면 올해 말 정도에 특검의 결과가 나온다고 치고 특검이 사실 지금 특검 나올 게 너무 많긴 합니다만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결론이 뭔가 나오면 내년에 하더라도 탄핵에 해달라고 사람들이 하는 게 내년으로 이제 올라갈 거라서 그렇게 되면 올해 바뀌고 내년에 바뀌고 그러면 대통령이 난 어차피 헌재 가도 탄핵 안 되니까 괜찮아 라고 이제 해버릴 가능성이 조금 있다. 요게 조금 제가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트루님께서 민주당에서 국민투표 실시 고려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달별애님, 역대급 이상한 애들로 채워진 사법부인 것 같습니다. 네, 무리매님, 개헌을 해서 국민투표로 탄핵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리고 손0505 프리님, 들어보니 대한민국의 주인은 헌법재판소 구인이네요. 네.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7월 15일 날 국회에서 재헌절 기념 개헌과 관련된 우리가 토론회를 할 거거든요. 제가 그때 토론자로 나갈 거예요. 7월 15일 날 월요일 날 2시에 국회에서 해요. 그래서 저는 요 탄핵이나 거부권,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나 이런 뭐 임기는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개헌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개헌을 하는 게 맞겠는가? 요거를 조금 요번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개헌하자고 지금 원래 총선하기 전에는 개헌하자고 난리를 썼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헌의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좀 답답한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K90님 탄핵 앞으로 1년 뒤엔 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1년 뒤에는 될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장담을 못한다. 이제 이거고요. 박근혜 때보다 100배는 상태가 더 좋지 않은 사법부. 네, 달베르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고요. 말은 바로하저님, 탄핵을 법관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로 해야 민주국가죠? 이런 얘기고요. 아트라베르시아모님 이렇게 읽나요? 축구 경기에서 관중들이 난리를 치는 경우는 선수가 잘못한 경우가 아니라 심판의 부적절한 판단 때문이라는 걸 사법부는 깨달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투표 제안도 해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넷플릭스의 돌풍을 보게 되면요. 이거 약간 스포가 좀 들어가 있긴 한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가 아까 그 대통령이 탄핵에 넘겨졌다 했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9명을 그래서 막 로비를 해가지고 뭔가 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HH님, 헌법재판소 해체합시다 그러셨는데, 그렇다고 또 헌법재판소를 하면은 또 조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안 좋을 것 같고, 저는 헌법재판소 해체보다는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좀 더 줏대를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얼스님이 63만 4,557명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지금 그 말 하는 도중에 또 몇십 명이 늘어가지고 63만 5,162명. 야, 진짜 대단합니다. 기차로님, 교체재판관은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국회 통과 절대로 시키지 말라. 박예리님, 그 박근혜가 순한 맛으로 느껴지는 인간이 존재하고 군림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네. 여름의 흔적님, 누나 탄핵 청원 사이트가 아예 안 열립니다. 뭔가 용산에서 수작 부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수작 부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덜알라님, 국민투표로 대통령 탄핵 개헌 요청해주세요. 네. 이 와중에 또 얼음여왕님, 탄핵 세명 완료하셨습니다. 이스나마나 청원은 왜 하냐? 말은 바로 하자님. 그래, 맞아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이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썩, 좀 밝은 건 아니다. 네, 이 얘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앞으로 제가 그 현재 재판관의 성향이나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